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대 남자입니다. 얼마 전 저와 아들 사이에 아주 꽃뱀 같은 여자가 끼어들어서 저희 부자 관계가 틀어질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네요.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아내의 인품과 성실함을 보고 결혼했어요. 아내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제가 보고 배울 점이 많았는데 이 사람과 결혼까지 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결혼을 진행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사람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더라고요. 어디서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자기한테 자유가 너무 없었다며 이제는 좀 자유롭고 싶다는 말을 했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모자라 외박도 잦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둘이 살면서 둘이서 벌기에도 빠듯했는데 아내가 일을 안 하니까 저 혼자 돈을 벌어야 했죠. 그래서 주말에도 출근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야근도 하면서 살았기에 아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밖에 술을 먹으러 나갔는지 집에 없었고 아침이 되고 제가 출근할 때 거실에서 이미 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수수한 모습이었던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옷차림이 완전히 딴판으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어디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거나 할 사람이 아닐 걸 알았기에 화를 내지 않았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았던 여자라 이제라도 맘껏 쉬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일어나면 먹을 해장국을 끓여놓고 출근하기도 했고 퇴근하고 오는 길에 숙취해소제를 사서 집으로 오기도 했죠. 제가 늘 그렇게 차리고 나가면 아내가 카톡으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내놓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예 답장도 없고 집으로 퇴근하면 냄비에 담겨진 해장국이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한 지붕 아래 각자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아내를 붙잡고 우리 관계 요즘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난 여보가 일은 하지 않아도 나를 진짜 남편 대우해주면 좋겠어. 같이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욕심이야? 하며 솔직히 제 마음을 전달했죠. 아내는 웃으면서 여보, 혼자서 드라마 찍어? 요즘 그런 부부가 어딨어. 다른 집 부부들도 다 이렇게 살아. 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아내를 바꾸기 위해서 임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도 아이를 가지는 걸 허락했고 아이를 낳으면 아내가 예전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임신도 하고 출산도 했는데 아내는 모성애가 없었어요.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도 다 되지 않아서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러 다녔고 아이는 나 몰라라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봐야 했는데 아내는 그런 저를 옆에서 보고 있기만 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저 혼자 아이를 키운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바보같이 아내가 좋았고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아내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클럽도 가고 술에 취한 채 집에 왔길래 몰래 아내의 휴대폰을 봤어요. 도대체 누구랑 뭐하고 노는지 궁금해서 아내의 카톡을 열었는데 낯선 남자들이랑 연락을 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싱글맘 행세를 하고 다니며 나이도 속이고 다녔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을 뒤지면서 알아낸 것이 하나 있는데 성실하던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클럽에 다니고 술을 마시며 변하게 된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사실 직장 다닐 때의 상사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친구가 스트레스 풀러 가자고 클럽 한번 데리고 갔다가 클럽 매력에 빠져서 아주 중독자가 된 거죠. 늦바람이 제일 무섭다더니 딱 그 말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술을 절대 안 먹던 아내가 술맛도 알게 되고 거기서 낯선 남자들이랑 노니까 저와 아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연락을 하는 사람들 중 클럽을 소개해준 친구 빼고 다 아내가 솔로인 줄 알더군요. 솔직히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한 아이의 엄마인 사람이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화내보려고 했지만 제가 화를 내면 이 사람이 바로 우리 관계를 끊어버릴 것 같아서 참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과 이혼하면 저희 아들은 엄마 없이 살아야 하는데 그건 아이가 너무 불쌍했거든요. 꾹 참고 아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든 말든 엄마 자리만 지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보같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오랜만에 아침에 자고 있지 않고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밥을 차려주며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데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어요. 너무 기쁜 마음에 식탁에 앉아서 아내와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내와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아내가 옛날로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종이 한 장을 내미는데 그 종이를 보니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시나요? 나 다른 남자 생겼어. 우리 이혼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른 남자가 아무리 좋아도 가정이 있는 몸이고 아들까지 있는데 설마 하면서 끝까지 아내를 믿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 생각보다 더 엇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당당히 이혼을 요구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이혼 서류는 아내가 다 작성했었고 저는 도장만 찍으면 되더군요. 아내는 묵묵히 할 말을 하고 밥을 다 먹은 뒤 일어났는데 저는 밥이 입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일어나는 아내에게 그럼 우리 아들 영수는? 영수 버릴 거야? 애가 엄마 없이 자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하며 아들을 핑계 삼아 말렸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게 왜? 엄마 없어도 잘 사는 애들 많아. 그리고 솔직히 저 갓난아기가 뭐가 귀여운지 잘 모르겠다. 하며 묵묵히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내는 정말 모성애가 없었고 이혼하고 자유롭게 놀러 다니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람과 같은 곳에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와 아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놀았던 아내에게 배신감이 크게 들었기에 이혼 도장을 찍고 그날 바로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귀찮으니까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고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졌어요.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원래 해주었던 거였기에 아내만 집에서 나가고 저와 아들은 그대로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동안 저의 부모님께서 오셔서 아들을 돌봐주셨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새벽까지 아들을 보살폈습니다. 예전보다 일을 하는 시간을 조금 줄였고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늘렸어요. 엄마가 없으니 사랑을 2배로 주기 위해 아들 영수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했고 사랑도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왜 자기는 엄마가 없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엄마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로 산다고 하면 보고 싶다고 할 것 같았고 엄마를 본다면 많이 실망할 것 같았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거짓말을 했죠. 제 평생을 영수에게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른 집과 차이가 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배우고 싶다는 거 다 배우게 해주면서 키웠어요. 아들은 다행히 제가 열심히 자신을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었어요. 제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 척척하고 공부도 잘하는 반듯한 사람이 되었죠. 제 아들이지만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아주 멋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직장인이 되었고 저는 이제 퇴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은 저에게 이제 쉬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자기가 저를 먹여 살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듬직한 말을 해주는 아들에게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얼른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들, 아빠는 얼른 며느리 보고 싶은데 손주는 바라지도 않아. 요즘 만나는 여자 없어? 아들은 갑자기 동공이 흔들리면서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있긴 한데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처음으로 아들이 연애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더 신난 마음에 여자친구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다 물어봤습니다. 들어보니 아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한 여자가 아들한테 다가와서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 전화번호 좀 달라고 했고 아들도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연락이 닿아서 연락을 한 뒤 연애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연상이라고 했죠. 아들은 여자친구에 대해 말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고 그 여자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이니 제가 다 기뻤고 아들의 여자친구한테 고맙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다음에 아빠한테 여자친구 좀 소개시켜줘 라고 했고
아들도 알겠다고 했죠. 아들은 저에게 연애 사실을 들키고 나서 아예 대놓고 연애 티를 내더라고요. 저와 함께 있으면서 여자친구 전화를 받기도 하고 매일 새벽에 차를 태우러 나가기도 하면서요. 처음에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는구나 싶었는데 여자친구의 요구는 점점 도를 지나치는 것 같더군요. 새벽에 자기가 술을 먹었으니 차를 타고 데리러 와달라고 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었고 돈을 빌려달라, 명품백을 사달라 하면서 아들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도 많았죠. 아들은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나를 잡고 아들에게 솔직히 말을 했어요. 아들아,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여자친구 요구가 조금 심한 것 같은데? 그만 헤어지는 게 어떻니? 하며 아들이 정신 차리길 바랬지만 아들은 오히려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안 되겠다고 했죠.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에 이건 건강한 연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헤어지라고 하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 못 만나게 막아도 보고 다 했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전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이 자고 있을 때 몰래 아들 휴대폰에 저장된 그 여자의 전화번호를 제 휴대폰에 입력하는데 저번에 그 여자와 통화를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내 휴대폰으로 잠깐 통화했구나 하면서 별 의심 없이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라고 그 여자가 말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군지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그 여자에게 할 말을 했어요. 여보세요? 저 영수앱인데요. 그 여자친구분 맞으시죠? 제가 갑자기 연락드려서 이런 말 드리긴 죄송한데 혹시 저희 아들이랑 헤어져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들이 많이 힘들어해서요. 네? 영수가 많이 힘들대요? 제가 영수랑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하며 전화를 확 끊더군요. 그 여자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지만 나이가 있어서인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죠. 다음날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한테서 어제 통화했던 내용을 들었는지 저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면서 왜 그런 말을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던 아들이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의 화를 듣고 있는데 심장이 터질 듯이 아파왔어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고 심장을 부여잡은 채 윽윽거리고 있었고 아들은 저를 보고 놀라서 아빠, 왜 그래? 어? 하며 119에 신고를 했죠.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치료를 다 받은 후 아들과 의사 선생님에게 결과를 들었습니다. 바로 심장병이었어요. 저는 나이 60이 넘어서 간에 문제가 생겼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빠른 시일 내로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생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수술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갑작스런 병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곧 죽음이 다가올 것만 같은 생각에 무섭더라고요. 아들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신의 간을 이식해준다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들은 꼭 할 거라며 이식을 위한 진료 예약을 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저를 위해 희생해주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혹시나 이식 수술을 하면서 아들에게 잘못될까봐 무서웠는데 아들은 오히려 아들로서 해야 하는 도리라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전으로 아들과 함께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빠, 저번에 내 여자친구 소개해달라고 했잖아. 오늘 소개해주려고 하는데 어때?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끝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고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저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까 며느리라도 보고 죽자는 생각에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아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제가 이혼한 전 와이프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여자와 전화를 했을 때 낯익은 목소리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나 봐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진 채로 그 여자를 응시했고 그 여자는 이미 알고 저희 아들에게 접근한 것처럼 저를 보고 놀라지도 않으며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미친 건가 싶었죠. 그 여자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성형수술과 시술을 엄청나게 많이 한 얼굴로 아들에게 30대 후반이라고 속이며 만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성형을 해도 옛 얼굴이 많이 남아서 전 알아볼 수 있었고요. 저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우선은 한 식탁에 셋이서 앉았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엄마라는 사실을 알면 아들이 너무 절망할 것 같아서 선뜻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화장실 갔을 때 그 여자에게 당신 미쳤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너무 당당했어요. 제 옆자리로 오더니 제 귀에 대고 여보, 나 여보랑 헤어지고 단 한순간도 여보 못 잊었잖아. 우리 다시 시작할까?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이 사람도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었어요. 너 진짜 쓰레기구나.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신 내 아들한테 접근하지 마. 라고 하며 그 사람의 손목을 끌고 쫓아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가 없는 것을 보고 당황해했고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집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 여자는 저와 재결합을 위해 아들을 이용해서 접근한 것이고 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저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고 무조건 그냥 안 된다고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저도 이유를 말할 수 없는 게 너무 답답하긴 했지만 자기 엄마가 저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들이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저 여자랑 결혼할 거면 아빠랑 연 끊고 가. 그런데 아들은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서 난 아빠를 이해할 수 없어. 나 그냥 호적에서 빼. 저 여자랑 결혼할 거니까. 하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집을 나갔고 그 여자와 정말 살림이라도 차릴 건지 너무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기 엄마랑 결혼하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전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제 전화는 받지 않았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솔직히 하루 이틀 있다가 집에 올 줄 알았는데 아들은 일주일이 지나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더군요. 정말 살림이라도 차린 건가 무서워서 경찰에 실종자 신고라도 하기 위해 옷을 입고 있는데 그때 집 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소리에 달려나가니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영 이상했어요. 세상 잃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꼴도 말이었는데 순간 저는 직감했죠. 아들이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았다는 것을요. 선뜻 제가 먼저 왜 그러냐고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눈에 눈물이 가득 찬 채로 저를 바라보았고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으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아들 손에는 예전에 저와 아내의 이혼 서류에 복사본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전 와이프와 저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죠. 아들은 그곳에 자기가 사랑한 여자친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으니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을 겁니다. 아들은 저에게 울면서 무릎을 꿇었고 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철이 없었습니다. 불효를 저질렀어요. 마음의 대못을 받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괜찮다, 괜찮아. 이 아비는 우리 아들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며 울음을 멈추게 했죠. 아들은 몇 분이 지난 후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을 나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어서 그 여자를 기다리다가 집안을 구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 이혼 서류를 발견했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보니 솔직하게 다 말해줬다고 해요. 그 여자는 집안에서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우면서 저와 자기 관계의 이야기를 다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을 이용해서까지 아빠한테 접근했냐고 물었니 그 여자의 말은 충격적이었대요. 네가 네 아빠 간에 문제 생겼다며. 그래서 보험금 타려고 했지 뭐. 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보험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저희 아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상처를 만드나요?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아버지에게 너무 미안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도 되는지 밖에서 이틀 동안 고민했다고 해요. 그래도 사과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집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일까지 저지르면서 저희 앞에 나타난 그 여자가 너무 미웠습니다. 저와 아들은 그날을 뒤로한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의 치료에 초점을 맞춘 채 살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기 김선영 씨 아시죠? 김선영 씨가 지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는데 증인이 필요해서요. 라고 하며 그 여자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저희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큰 사기를 저지르고 다녔고, 과거에 저와 이혼한 내역이 있으니 사기당한 내용들을 법정에서 이야기해주는 증인을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가 죄를 달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당연히 증인을 하기로 했고, 법정에서 다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제 증언으로 그 여자는 감옥으로 들어갔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아들에게 상처를 준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게 했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속이 좀 후련하다며 점점 잊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도 다시 예전처럼 반듯하고 성실한 아들로 돌아와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은 이식 수술을 곧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긴장되지만 아들은 얼른 수술을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이 생긴 적이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도 꿈을 꾼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간 일입니다. 결혼하실 때 꼭 배우자 잘 보고 결혼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